안녕하세요. 호주 아저씨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8분이에요. 제가 3시 20분쯤 도착해서 한 50분 정도 가까이 벌써 글쓰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부터 이제 역행자를 다시 좀 보면서 제 것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습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더해서 이제 브런치에다가 글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영상을 좀 남기는 그렇게 조금 다시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행자 4단계에서 이제 뇌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지고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그 뇌 자동화, 자동적으로 머리가 이제 좀 더 뇌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좀 더 좋아지게 할 수 있고 팍팍팍팍 이제 좀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발견된 뇌 신경 가독성, 그러니까 밝혀진 사실은 뇌는 스스로 진화되어 간다라는 사실들이 이제 몇 년 전에 밝혀지게 되면서 예전에 이제 그 뇌과학자들의 정설이었었던 뇌는 계속해서 망가져 간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어리던 많던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머리가 팍팍 안 들어간다는 말은 핑계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된 거죠. 이제 저 또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해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영어 공부를 예를 들자면 처음에 작년에 제가 시작했었을 때는 뭐 흔히들 너무너무 많이 말을 하고 이제 들었었던 얘기라 알고 있는 단어들 뭐 I'm sorry, how are you, fine, thank you 뭐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 이제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사실 뭐 참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어설프고 여전히 더 많이 어설프고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계속해서 첩첩이 이제 문장들이 쌓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그때보다 더 나아진 상태로 영어를 하고 이제 간단한 대화들을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사람들은 워낙에 머리들이 좋고 뭐 이런 타고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청 저자는 이제 빗대어서 이런 이제 에피소드는 아니고 이제 그 생각을 이제 적어놓고 있는데, 이 좀비를 상대방 진영에다 한 명을 던져 놓으면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8명이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진영이 다 초토화되는, 그러니까 뇌에 대한 가능성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에서 이제 올려놨었던 이제 연못에 연꽃을 하나 띄워놓으면 전체 31일 동안 그 연꽃이 퍼져나가면서 30일이 될 때까지는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지만 마지막 31일이 되면 호수 전체를 다 뒤덮게 된다라는 뇌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이제 좀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독서의 중요성 또한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좀 많이 읽고 다독을 하고 했었던 게 한 10여 년 정도 전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연찮게 이제 아는 지인 원장님네 샵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잠깐 기다리기 전에 잠깐 이제 보게 됐었던 책이 그때 당시 이제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이었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 했어요. 그러니까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자체가 이제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성공에 대한 부분에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크릿과 뭐 맞먹을 정도의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꾸고 RVD라는 이제 그런 공식을 빗대어서 생생하게 상상하고
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꿈꾸면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시각화, 상상화,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었던 책이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자기계발서들, 이제 뭐 다른 이제 전공 서적들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글을 읽어나가는 거죠. 독해력 없이 그냥 느끼는 것만, 아 그렇구나, 그리고 감정적인 지배선들을 건드리는 부분들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었다면, 그 뒤로는 밑줄을 긋기 시작을 하고, 그 밑줄 옆에 메모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책들을 접기 시작하고 메모를 하고, 간단한 키워드로 그 뒤에는 페이지와 함께 정리한 내용들을 키워드를 하나씩 정해서 책의 맨 표지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 놓는 거죠.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맨 앞장 있는데 빈 페이지에다가 이거를 이제 적어 놓으면서 보다가 이제 제가 얻는 제 생각이나 아주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들을 접어 놓고 저렇게 앞에다 간단하게 키워드를 해서 거기에 이제 제 생각도 한 줄씩 이렇게 적고, 그러면서 이제 좀 책을 읽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근래에는 이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쓰게 되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사실 요인들이 같이 묶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매일매일 그냥 그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제 생각들을 무의식 속에서 끄집어져 내오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두서없이 계속 얘기를 했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 뭔가 좀 대본 같은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필요성들을 느끼게 되고, 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해오다가 이제 이 역행자 책을 보고, 그리고 그 전부터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이제 대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합쳐서, 아 그럼 이거를 블로그에다 내가 글을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공간은 이제 브런치라고 하는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대본 삼아 제 내용을 정리를 하고 공부한 거를 기록을 해서 내 것으로 좀 더 만들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 자청 저자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그거 뇌 최적화의 1단계, 그러니까 2 전략, 2년 동안 매일 2시간씩 독서와 글쓰기를 하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걸 글 쓰는 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제 생각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글까지 써야 돼? 근데 저도 누누이 하는 이야기이고 하는 생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 시간적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보다 크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안 해요. 진짜 안 하더라고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거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정의가 전부 다 다를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는 회사에 중요하게 오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또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를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성공에 대한 정의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것을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한다고 했었을 때 대부분은 안 해요. 대부분은 진짜 안 해요. 움직이지 않아. 액션이 없어.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액션을 하잖아요. 그럼 액션을 취해서 한 사람들 중에서도 80%에서 90%는 끝까지 안 가. 저는 성공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는 거, 그리고 끝까지 가는 거. 저는 그게 성공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값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10% 안에는 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고, 행동을 취하고, 네, 액션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뇌 최적화의 3단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안 쓰던 뇌를 자극하기, 안 가본 길 걷기, 충분한 수면,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에서는 안 쓰던 뇌를 자극하는 거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보다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게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걸 갖다가 보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안 쓰던 뇌를 자극하고 있었던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주로 자기계발서나 경제서적 이런 종류의 책들을 거의 한 90% 정도 그 분야의 책들만 계속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도 10% 정도는 전혀 다른 거리에 대한 책들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올해 초에 칼 세이건님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과학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책도 정독을 하고, 이제 건축인문학 쪽에서 유현정 교수님의 책은 나오는 대로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김미경 강사님의 책, 그리고 누구나 되게 많이 좋아하고 특히 좋아하는 홍기령 부사장님의 책들도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사서 다 읽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근래에 읽었었던 가장 감명 깊었던 인문학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이어령, 고인 대신 이어령 장관님, 교수님,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썼던,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읽다 보면 전혀 다른 분야에 대한 이제 책을 보게 되면서 좀 다른 느낌을 받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호주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처럼 그렇게는 지금 잘 못하고 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잘 못하고는 있는데,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미용실들을 가서 체험을 해본다던가, 혹은 이제 2호선 순환선 타고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에서 반대 방향으로 타서 거꾸로 간다던가, 아니면 그냥 차를 끌고 나와서 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이정표 보면서 눈에 띄는 대로 그냥 계속해서 가본다던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쉽게 흔히 그거는 사실 여기서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 거 이제 한두 번 해본 것 같아요. 한두 번. 그러니까 잠자리 침대에 누우면 머리맡에서 이렇게 항상 있던 방향에서 그냥 거꾸로 발 쪽으로 머리를 두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자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생활 패턴들을 일부러 함으로 인해서 뇌가 좀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딱 얻게 된 어떤 영상을 보면서 얻게 됐었던 인사이트가 그거였어요. 이제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양치질을 오른손으로 하는데 이제 왼손으로 양치질하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가본 길 걷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뇌를 좀 자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충분한 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참 많은데, 제가 어렸었을 때, 초등학생 때였었을 거예요. 그때 어떤 매체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책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학교에서 나눠준 뭐 탐구생활 같은 책이었는지 뭐 그런 종류였던 것 같아요. 인간은 하루에 4시간씩만 자도 충분히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그런 정보를 어렸었을 때 되게 각인되다시피 해서 딱 보게 됐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30년 넘게 하루에 4시간에서 적게는 뭐 3시간, 3시간 반, 많게는 뭐 6시간 이내로 그렇게 살면서 되게 피곤하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호주에 와서, 한국에서는 여전히 또 바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었고 바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호주에 와서는 하루에 8시간씩은 계속해서 잡니다.
그 8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앤드류 후버만의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하게 되는, 좀 인정하고 인사이트를 얻게 됐던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제가 8시에서 9시 사이에 잠이 들고 새벽에 3시 20분에 알람 맞춰놓고 일단 일어나요. 근데 보통은 이제 3시 20분 되기 전에 보통 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분한 잠에 대한 부분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한 휴식,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나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들의 삶에서 8시간의 수면 시간을 지킨다라는 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지만, 자기 전에 핸드폰 끄고 주무세요. 예, 그건 충분히, 예, 가능합니다. 대부분 핸드폰 보다가 잠들잖아요. 그럼 그게 뭐 다들 인지들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핸드폰보다 잠이 들고 TV보다 잠이 들면, 예, 뇌가 편안하게 휴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인 1등인 자리는 그냥 그들한테 내어주고요. 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예, 2등까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2등은 해봐야죠. 1등은 못해도.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조금 패턴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5시 반이 다 돼가는데, 저는 이제 이 시간이 되면 명상을 한 10분 정도 하고 눈의 피로도도 조금 좀 잠재워주고 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